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역사 과목의 내신에 대비해서 문제 풀이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큰 4단원의 5번째 소단원입니다.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운동,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렇게 익숙한 세 지역에 대한 거니까 뭐 얼핏 보긴 쉬워 보이는데요. 처음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이 중요 사건들의 흐름이 잘 외워지지 않고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앞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문제 풀이에 앞서서 개념, 중요 사건의 흐름들 순서 위주로 먼저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때 청나라였죠. 일단 맨 처음 개항은 영국과의 1차 아편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난징조약이 체결되면서 개항됐습니다. 자, 뭐 어떤 항구들이 개항됐는 건 구체적으로 해당 부분 가서 보기로 하고요. 일단 좀 시기적으로 중심을 잡아본다면 난징조약이 체결된 해는 1842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영국, 프랑스하고 2차 아편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또 졌습니다. 그래서 텐진조약 플러스 그걸 비준하기 위한 베이징조약이 체결됐고요. 더 추가적으로 개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국민국가 건설 운동은 먼저 태평천국 운동이 있었고, 또 서양 무기 제조 기술을 따라 배우자는 양무 운동, 아예 제도까지 뜯어 고치자는 변법자각 운동, 그리고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는 의화단 운동 거쳐가지고 완전히 청나라 타도하고 공화국을 수립하는 신해혁명, 그리고 그러면서 순원에 의해 가지고 중화민국이 수립됐습니다. 이때가 신해혁명, 신해년이 1911년이고 중화민국이 수립된 해는 1912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은 이 당시에는 에도막부였죠. 에도막부 시기에 일본은요, 미국 페리 함대의 무력 시위에 의해 가지고 개항을 했습니다. 그때 조약 이름은 미일 화친조약입니다. 1854년. 그리고 뒤이어서 4년 뒤 1858년에 미일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돼 가지고 추가 개항이 됐고요. 이 무렵에 국민국가 건설 운동은 일단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갖춘 메이지 유신, 이거 연도 중요합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에 이어서 또 1889년에 일본 제국 헌법이 제정됐고요. 또 그 전에 자유민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일본이 이렇게 근대화 개혁을 하면서 제국주의 침략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일단 청일 수호 조율규를 체결하면서 일단 청나라와 대등한 위치에 있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 그 일본이 미국한테 당한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개항을 시킨 바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때가 1876년이고 그 다음에 지금의 오키나와 지역 6구 왕국을 병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와 전쟁, 청일전쟁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도는 1894년이고 또 1904년 5년 러일 전쟁을 거쳐가지고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획득한 다음 이렇게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로 합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입니다. 네, 개항은 역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의해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개항을 했고요. 조선 후기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은 먼저 갑신정변, 이른바 급진개화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을 본따 가지고 일으킨 갑신정변, 갑신년이 1884년입니다. 그리고 1894년 들어와 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요. 또 그 무렵 거의 같이 돌아갑니다. 갑오개혁이 있었고 또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일련의 개혁의 흐름들, 갑오개혁 94년, 을미개혁 95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면서 고종은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 바와 같이 1910년에 일본에 병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중요 사건들 순서들 먼저 흐름부터 간단히 봤고요. 이제 OX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OX 문제 1번입니다. 아편전쟁에서 패한 일본은 영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다. 자, 아편전쟁은 청나라와 영국과의 전쟁이죠. 네, 청나라와 영국과의 전쟁이고 아편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패했습니다. 그리고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한 이후에 영국과 체결한 조약은 난징조약이죠. 난징조약. 자, 그래서 이건 X인데요. 네, 일단 영국은 맞기만 한데요. 근데 일본이 틀렸습니다. 조약 이름도 틀렸고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청나라와 일본 간의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가 패하고 체결된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1차 아편전쟁은 난징조약, 그리고 청일전쟁 후는 시모노세키 조약. 2번 홍수전은 만주족 왕조인 청을 타도하자고 주장하며 태평천국운동 일으켰다. 이것도 맞겠습니다. 네, 이건 맞네요. 홍수전, 태평천국운동, 사람 이름 중요하고요. 3번 혁명 세력은 순원. 자, 순원하면은 청나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네, 순원을 임시 대총통에 추대하고 입헌 군주제 국가인 아니죠. 중화민국은요. 입헌 군주제가 아닙니다.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건 왕이나 황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엄연히 나라 이름이 민국 아니겠습니까? 네, 입헌 군주제가 아니고 공화정 수립을 선포했죠. 그래서 청나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X가 되겠습니다. 4번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막부를 중심으로 새 정부가 수립되었다는데 막부가 타도됐죠. 네, 막부를 타도하면서 중앙 집권적인 즉 천황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유신이 된 것입니다. 네, 이게 막부는 타도가 되었습니다. X고요.
5번입니다. 일본의 자유민권 운동 결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제정되었다. 자, 일본 제국 헌법이 이 1889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에 앞서 메이지 유신은 1868년이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너무 그 이후 너무 그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펴다 보니까 자유민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헌법 제정하자, 의회 수립하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렇게 헌법이 제정되고 제국의회가 수립이 된 것은 맞습니다만, 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천황 중심, 이 교과서에서는 일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왕 중심의 그런 통치체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지, 지금 헌법처럼 국민 기본권 그런 거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자유민권 운동 결과 또는 영향으로 제국 헌법이 제정된 것은 맞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6번입니다.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내정을 간섭하고 개혁을 강요하자 조선 정부는, 자, 여기까지요. 조선 정부가 무슨 개혁 작업을 했는데 그 개혁 작업 이름은 가보개혁 내지 을미개혁입니다. 1894년에 가보개혁, 1895년 을미개혁이지요. 변법장강 운동을 청나라 얘기죠. 완전히 제도까지 다 뜯어고치자, 그런 내용이 변법장강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X고요. 이 변법장강 운동은 청나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중일 삼국 간에 서로 해당되는 중요 사건들 섞어놓을 수 있으니까 중요 개념들 잘 이해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7번입니다. 고종은 대한제국 수립 후 대한국 국제 반포했다. 이건 맞습니다.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것이 황제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는 나라다. 그렇게 일종의 전제 군주정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고종 대한국 국제 반포, 이거 맞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짝짓기 문제로 갑니다. 네, 먼저 한중일 세 나라가 개항을 하게 된 조약입니다. 중국은 1차 아편전쟁 이후에 영국과 난징조약 체결했고요. 일본은 또 미국 페리제독에 의해 가지고 미일 화친조약 체결했습니다. 미일 화친조약 1854년, 난징조약은 1842년이고요. 조선은 또 일본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죠. 1876년. 이렇게 서로 개항과 관련된 조약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인 개혁을 하게 된 중요한 사건들이네요. 먼저 중국은 청나라 왕조를 무너뜨린 신해혁명이 있었죠. 신해년 1911년입니다. 일본 메이지 유신 1868년이고 조선 가보개혁 을미개혁, 가보는 1894, 을미는 95년이 되겠습니다. 네, 단답형으로 갑니다. 먼저 10번입니다.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킨 홍수전은요, 어느 종교의 영향을 받았느냐?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트교. 11번. 태평천국 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방금 홍수전 나왔죠. 토지의 균등한 분배를 추구하는, 자, 이거 천조전무라고 합니다. 이름이. 토지의 균등한 분배를 추구하는 제도 이름 천조전무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천조전무. 그 다음에 제도까지 쓸까요? 천조전무제도. 12번입니다. 계속 태평천국 운동이네요.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한인 관료들, 리홍장, 증국본, 그런 사람들이죠. 중체서양을 토대로 한, 자, 무슨 개혁? 무슨 운동? 양무운동입니다. 양무운동. 이 중체서양이라고 하는 게 몸은 중국 사람들, 몸은 중국의 몸, 그리고 기술만 서양 것을 받아들이자. 즉, 서양 무기 제조 기술을 많이 배우자. 그런 운동이 양무운동입니다. 자, 이게 태평천국 운동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태평천국 운동하고 2차 아편전쟁하고 같은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아편전쟁이 영국 프랑스와 사이의 전쟁이었는데, 또 중국 한인 관료들이 또 이 영국 프랑스군의 도움으로 또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하고 이렇게 아편전쟁으로 상대를 하면서도 또 그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면서 보니까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더욱더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13번입니다. 청일전쟁 패배 이후 강유일, 양치차오 등은 입헌군주제와 의회제 도입을 목표로 한, 이건 변법자강 운동입니다. 변법자강 운동. 아예 이렇게 양문동같이 뭐 중국의 제도나 정신은 그대로 두고 서양 것만 이렇게 본받자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아무리 일본보다 우수한 무기나 군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일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제도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메이지 유신 본받아가지고 아예 제도까지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런 운동이 변법자강 운동입니다. 14번. 물론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반발에 의해 가지고 실패했죠. 14번입니다. 이제 의화단으로 갑니다. 의화단 운동은 1899년입니다. 베이징의 외국군의 주도를 허용하는, 자, 이게 의화단 운동이 청나라 정부도 결국 뒤에서 후원해줬는데 그 서양 세력들 몰아내자,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8개국 연합군이 결성이 돼가지고요, 네, 서양 나라들과 또 일본하고 합해가지고 8개국 연합군이 결정돼서 의화단 운동이 진압됐습니다. 그 8개국 연합군 같은 외국 군대가 베이징의 주둔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 조약이 바로 1901년에 체결된 신축 조약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그 신해혁명이요. 신자가 앞에 들어가서 1911년이었거든요. 역시 신자가 앞에 들어가면 끝이 일자로 끝납니다. 신축년 1901년 되겠습니다. 알아두면 참 편합니다. 15번 신해혁명 이후 청황제를 퇴위시켰습니다. 순원으로부터 순원은 원래 임시대총통이 되었죠. 임시대총통이 되었는데 순원으로부터 대총통 자리를 넘겨받은 인물. 지금 임시대총통하고 대총통 구별해야 됩니다. 대총통 자리를 넘겨받은 인물은 위안스카이입니다. 위안스카이. 자, 이 위안스카이가 위안스카이하고 순원하고 원래 협상을 했죠. 청나라 황제를 퇴위시키는 대가로 이렇게 대총통 자리 주기로.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이 됐는데 문제는 이후에 자기가 다시 황제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황제가 되려고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16번입니다. 미국 페리 제독의 무력 시위에 굴복한 일본의 에도 막부. 이때는 분명히 아직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는 처음 체결한 조약 이름 미일 화친 조약이 되겠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 이것도 연도 알아두면 편합니다. 1854년이고요. 17번입니다. 메이지 정부가 서양의 여러 문물을 살피기 위해 파견한 사절단. 자, 이 에도 막부 때 미일 화친 조약이 있었고요. 4년 뒤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있었는데 내용들이 좀 불평등한 조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막부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서 다 그것도 메이지 유신의 하나의 배경이 되었는데요. 이제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그런 불평등한 조약 내용도 개정할 겸 또 서양 여러 문물을 살피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그 사절단 이름은 이와쿠라 사절단이죠. 이와쿠라 사절단. 다음 18번입니다. 네. 어디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아까 전에 일본 그 OX 문제 일본에 나왔습니다. 청나라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된 그 전쟁 바로 청일전쟁이 되겠습니다. 청일전쟁. 그래서 1894년에 시작이 되었고 시모노세키 조약은 1895년에 체결됐습니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조선에서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자. 김옥균 얘기 나오고요. 급진 개화파 정변 얘기 나오면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자, 그래서 아까 전에도 변법장강 운동 나왔지만 갑신정변도 그렇고 청나라의 변법자강 운동도 그렇고 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제도까지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 그런 마인드로 한 정변입니다. 네, 일단 갑신정변 갑이 앞에 들어가면 사자로 끝납니다. 1884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메이지 유신을 본받고자 했다. 네.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습니다. 네. 다음 20번입니다. 서재필 등 역시 서재필도 이 갑신정변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서재필 등 지식인들과 개혁 관료들은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뭘 조직했다. 자, 서재필하면 바로 대표적인 단체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독립협회. 네. 자, 이렇게 물론 자세한 내용들 한국사라든지 동아시아사 그런 과목으로 가면 굉장히 디테일한 게 많은데 아직은 중학교 2학년 역사 단계이다 보니까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 위주로 해서 또 중요한 개념들 정리했습니다.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객관식 1번인데요. 이 도표가 나오면 이거 거의 100% 청나라와 영국 간의 아편전쟁이 일어난 배경입니다. 네, 이 결국 그림 뜻이요. 일단 청나라하고 영국하고 직접 무역을 할 때는 이 영국에서 굉장히 차 비단 도자기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 통해 가지고 영국에 수출했는데 그 대가로 이제 은이 지불되죠. 근데 워낙 차 비단 도자기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은이 많이 영국에서 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영국 입장에서는 은이 많이 유출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인도를 이용해 가지고 인도가 이제 저번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877년 즉 세포의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이렇게 영국 여왕이 직접 통치하는 인도 제국 즉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 무렵에 결국 그 전후에 걸쳐 가지고 19세기 들어오면서 인도를 중간에 끼워 가지고 삼각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면직물, 차 비단 도자기, 그다음 여기 이제 가에 들어갈 물품이 아편입니다. 아편. 그래서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중국에다 팔고, 그럼 그 대가로 또 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차 비단 도자기만 거래할 때는 영국에서 청으로 많이 은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인도를 껴서 아편 무역을 하면서 다시 청나라로부터 은을 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청나라에서도 은 유출도 그렇지만 아편이 얼마나 국민 건강에 해롭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편 전쟁이 벌어졌죠. 네. 네. 아편 밀매를 금지하니까 영국이 전쟁을 일으킨 아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에 대한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1번 메이지 유신의 원인이 된 건 이건 일본 얘기하는 거고요. 2번 태평천국 운동의 결과가 일어났다. 자, 태평천국 운동의 결과는 한참 뒤고요. 네, 특히 아편 전쟁은 태평천국 운동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아편 전쟁 이후에 이제 청나라가 전쟁 배상금도 많이 물어줘야 되고 해서 재정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더욱더 백성들의 불만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만 결과라고 할 수는 없죠. 3번 신해혁명이 일어난 시기는 1911년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고요. 결국 4번입니다. 아편전쟁, 특히 이건 1차죠. 1차. 네, 1차 아편전쟁 결과 난징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5번 베이징에 외국군이 주둔한 배경이 된 거는요. 바로 의화단 운동이죠. 네, 의화단 운동에 의해 가지고 1901년 신축조약, 네, 신축조약에 의해서 베이징 외국군 주둔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의화단 운동은 이렇게 서양 나라들과 일본 합해서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압한 외국군들이 베이징에 주둔한 배경이 된 것이 신축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입니다. 다음 조약을 체결한 배경인데요. 자, 시모다 하코다 때 딱 봐도 일본 도시죠. 시모다 하코다 때는 미국 선박의 땔감 용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개항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편무적인 최혜국 대우 조항 준다. 즉 개항한 항구가 시모다하고 하코다 때고 또 조약 내용에 최혜국 대우. 요거 쉽게 생각하면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가 A라고 하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거기서 제일 싸게 판다고 해서 샀는데 그 A라고 하는 쇼핑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물건 산 다음에 딴 쇼핑몰에서 더 싼 게 있으면 우리도 그 싼 값대로 똑같이 더 깎아주겠다. 그런 내용이 최혜국 대우 조항입니다. 즉 미국한테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했는데 뒤에 다른 나라들하고 조약 체결한 거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미국도 거기 맞춰가지고 더 유리하게 해준다. 즉 딴 나라한테 유리하게 해준 만큼 미국한테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약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미일 화친 조약이죠. 네. 미일 화친 조약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에 이렇게 개항한 항구는 시모다와 하코다 때 그리고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미일 화친 조약에 대한 거 찾아보면은 자, 배경입니다. 배경. 청일 전쟁과 아무 관계가 없고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청일 전쟁 후에 체결된 조약은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네. 그리고 2번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다. 네. 요건 뭐 배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향이죠. 이렇게 불평등 조약을 에도막부 때 체결하니까 막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메이지 유신의 하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만 이 미일 화친 조약의 배경이 될 수는 없죠. 3번 그 포츠모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자, 포츠모스 조약은요, 러시아와 일본 간의 러일 전쟁 이후에 체결된 조약이 포츠모스 조약이고요. 4번 자유민권 운동이 전개되었다. 자유민권 운동도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이죠. 답은 5번이네요. 미국의 페리 제독의 페리 함대가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이렇게 일본을 처음으로 개항을 시킨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3번 갑니다. 다 이제 이번 중국으로 가네요. 태평천국 운동 당시 제기된 구호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제기된 구호가 악세 폐지하자 맞고요. 또 만주족 타도, 즉 결국 청나라 무너뜨리자 그런 얘기고, 이때 구호 이름이 멸만흥한입니다. 멸만흥한, 만주족 몰아내고 한 나라를 한족을 흥하게 하자. 그렇게 멸만흥한 구호가 있었고요. 4번 남녀 평등 맞고요. 네, 크리스트교 영향을 받은 거죠. 또 투지 균등 분배 맞습니다. 아까 천조 전무 그런 얘기 했죠. 천조 전무 제도.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 다 맞고요. 네, 이때 태평천국 운동은 뭐 아직 공화국 수립하자 이런 목표까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공화국을 수립하자는 목표를 내세우고 한 것은 신해혁명이죠. 네, 그 다음 4번 갑니다. 4번입니다. 이제 이 시기 사이 빈칸인데요. 자, 태평천국 운동과 변법장갑 운동 빈칸 딱 그러면 양부운동 딱 금방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이건 단답형으로 쓰라고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신해혁명은 1911년 맨 끝이죠. 네, 청나라 멸망한 맨 마지막 단계니까. 그리고 아편전쟁은 태평천국보다 앞입니다. 네, 1차, 2차 요건 약간 애매합니다. 이렇게 쓰면 좀 약간 애매하죠. 아,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태평천국 운동이 1851년부터 일어났고, 물론 아편전쟁 1차가 1842년에 끝났으니까 1차 아편전쟁을 놓고 보면은 태평천국 운동보다 앞인 게 맞는데, 그냥 1차 말고 2차 아편전쟁은 태평천국 운동 기간에 같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약간 애매합니다. 1차 아편전쟁이라고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것도 어차피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뭐, 처음 시작할 때를 따진다면은, 태평천국 운동이 51년이고, 또 2차 아편전쟁도 1850년대 중반부터 쭉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역시 2차도 맞겠습니다. 아편전쟁. 뭐 다 맞다고 볼 수 있네요. 4번 의화단 운동은 1899년에 일어났고요. 요거에 변법자금 운동이 1898년이고요. 네. 의화단 운동이 그 다음입니다. 네. 요거 잘 순서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변법자금 운동이 먼저, 의화단이 1년 차이로 나중입니다. 그리고 5번 선진 난징조약이고, 또 아까 전에 계속 봤죠. 1842년이었으니까 태평천국보다 앞입니다. 네. 그 다음 요 순서 잘 알아야 되겠고요. 5번입니다.
밑줄친 이 운동입니다. 근데 이거 방금 전에 봤던 양문동 얘기하는 겁니다. 난징에 세워진 이것도 도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동아시아사에서 도시 중요합니다. 근대식 군수 공장인 금능기기국의 모습입니다. 네, 이래서 1800년 전 1860년대 초부터 한인 관료에 의해 추진된 이 운동으로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곳곳에 서양식 총포, 탄약, 선박 등을 제조하는 군수 공장이 만들어졌다. 바로 서양식 무기 따라 배우자. 양문동이 되겠습니다. 양문동이니까 양무 운동이 되니까요. 답을 한번 쭉 찾아보면은 네, 양문동에 구호가 있었죠. 일단 그 제도는 중국 거 그대로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따라 배우자. 중체서용. 네, 몸을 중국 거 그대로 서양 기술만 따라 배우자. 중체서용. 이 구호 중요합니다. 자, 1번 의회 도입을 주장한 건요. 아직 양문동 때는 이렇게 의회 도입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 양문동은 아니고 이렇게 의회 도입하고 입헌 군주제로 개혁하자. 바로 그런 내용은 변법 자강 운동이죠. 변법 자강 운동. 그리고 2번 메이지 유신을 모방한 것도 변법 자강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양식 무기 많이 배워가지고 진짜 청일전쟁 당시 일본보다 더 군함도 더 훨씬 청나라 군함이 우수했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패인 것은 우리 제도 자체가 많이 낡았기 때문이다. 그런 반성에서 아예 제도까지 뜯어 고치자. 그런 운동이 변법자강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문동하고 변법자강 운동 그 논리적 순서도 잘 또 이해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철도 국유화에 반대했다. 자, 이 청나라가 계속 여러 전쟁이 지니까요. 그만큼 배상금도 많이 들어가고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정부에서 철도를 국유화하려고 했고요. 그것도 역시 그 신해 혁명의 배경이 됐습니다. 즉 철도 국유화에 반대했다. 이거는 신해 혁명의 배경이 됩니다. 신해 혁명. 자, 그리고 5번 천조천부제도,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 바로 그런 의미 천조천부제도를 발표한 건 태평천국운동이죠. 네, 그 다음 6번 갑니다. 6번, 네, 연도가 주어졌습니다. 1895년 이후에 다음 대화에 나타난 주장. 네, 복장이 중국 사람들 복장이네요. 서양 기술만 모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본처럼, 일본 메이지 유신이죠. 일본 메이지 유신처럼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해요. 바로 1895년은 청일전쟁에서 패한 후입니다. 네, 청일전쟁 패배 후에 이런 반성이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등장한 원인이니까 일단 등장한 원인이 바로 답이 5번에 그대로 있네요. 더 이상 중국의 낡은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 무기만 따라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반성에서 이렇게 병법장강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에 나타난 주장을 배경으로 해서 결국 병법장강 운동이 일어났죠. 네, 자, 계속 지금 우리 양무 운동과 변법장강 운동의 지금 논리적인 순서가 계속 지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선지, 중화민국이 수립된 거는요, 청나라 왕조를 무너뜨린 신해혁명 이후에 순원이 임시 대총통이 되면서 중화민국이 수립됐죠. 그 다음에 2번 신축조약이 체결된 거는 다시 말합니다. 의화단 운동 결과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 서양 나라들과 청나라 사이에 신축조약이 체결됐고요. 3번 제1차 아편전쟁이 일어난 거 아까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체결된 조약은 난징조약. 4번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이건 러일전쟁은 1904년부터 5년까지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변법장강 운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 7번 갑니다. 7번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운동인데요. 서양의 한두 가지 사물만을 열심히 배워서 자강을 도모하였으니 제도 개혁을 이야기한 것이 수십 년인데도 아무런 이익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폐단만 두드러져 보수파에게 비난할 구실만 주었다. 즉 서양 문물만 따라 배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법자강 운동 중요한 인물 량지차오하고 캉유웨이가 있습니다. 캉유웨이. 그래서 캉유웨이하고 량지차오가 나오면 계속 지금 변법자강 운동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변법자강 운동에 대한 또 중요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변법자강 운동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1번 천조천부제도 내세운 것, 토지 균등 분배, 이거는 태평천국 운동이고요. 2번 우창봉기 원인이 되었다. 자, 이 신해혁명은 우창봉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창봉기는 신해혁명의 처음 발단입니다. 그리고 3번 청왕조 타도를 주장한 거. 청왕조 타도 주장한 건 물론 아까 신해혁명도 맞긴 하지만 이게 아까 전에 지금 태평천국 운동이 나왔으니까 멸만 흥한 태평천국 운동과 관련이 있겠고요. 그다음 4번 중체서용 원칙했다. 자, 중체서용 원칙으로 하는 게 중국의 몸 제도는 그대로 둔다. 바로 양부 운동이죠. 이건 양부 운동. 답은 5번이네요. 의회제 도입 목표로 했다. 그리고 또 입헌 군주제를 목표로 했습니다. 입헌 군주제. 네, 그다음 8번입니다. 이 밑줄친 이 단체가 벌인 운동. 자, 이제 드디어
변법장관 운동이 끝나고 자 철도 파괴하는 것 그리고 선교사 외국인도 공격하고 교회 철도 파괴 자 이런 거 바로 의화단 운동이죠. 네, 의화단 운동입니다. 아주 맹목적으로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운동이었죠. 자 기억 청왕조 타도를 내세운 게 아니고요. 이때는 부청 멸양입니다. 구호가 부청 멸양. 그러니까 청나라를 좀 부양해주고 띄워주고 서양 몰아내자. 부청 멸양이니까 청왕조 타도를 구호로 내세운 게 아니고 이렇게 청나라를 많이 도와주자 그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청나라 정부의 또 후원을 받았습니다. 니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고 주장했다. 니은 맞고요. 디귿 신축조약을 체결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거 맞습니다. 의화단 운동 신축조약 리얼입니다. 서양의 우수한 기술 도입을 강조한 것은 양무 운동이죠. 네, 그러면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갑니다. 9번 다음 주장을 한 인물입니다. 나는 구미 발전이 민족, 민권, 민생의 3대주의 바로 이 삼민주의라고 하는 게요. 삼민주의라고 하는 게 신의 혁명을 일으킨 바로 순원의 또 대표적인 주장이 삼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족, 민권, 민생, 의미에 대해서는 각자 나중에 개별적으로 공부하면 되고요. 하여튼 결국 이 삼민주의를 주장한 인물 순원이 되겠습니다. 순원, 네, 신의 혁명을 주도한 순원이죠. 신의 혁명. 자 그리고 되풀이됩니다만 홍수전은요 태평천국운동을 주도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양치차후 강유회의 다 변법자강 운동 주도한 사람입니다. 변법자강. 그리고 위안스카이는 이제 순원이 맨 처음 신해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임시 대총통이었는데 청나라 황제를 퇴위시키는 대가로 순원으로부터 대총통 자리를 넘겨받았죠. 네, 대총통 자리를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위안스카이. 다음 10번 갑니다. 10번 미주진 혁명에 대한 건데요. 이 단원에서 중국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혁명 얘기 나오면 신해혁명밖에 없죠. 신해혁명. 자 그리고 처음 발단이 아까도 봤지만 우창에서의 무장봉기가 신해혁명의 처음 발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모든 성에서 호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15개 성이 독립을 선포하기도 했죠. 하여튼 결국 1912년 1월 1일에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는 난징 정부가 구성되어서 순원의 삼민주의, 아까 전에 봤던 삼민주의 나왔나요? 민족, 민권, 민생, 네, 삼민주의,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 이때 이 난징에서 중화민국이 선포될 때까지는 아직 청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청나라 황제가 남아있으니까 청왕조는 베이징 군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위안스카이에게 혁명군의 토벌을 명령하였는데, 자, 그 위안스카이가 그 말 지키지 않고 오히려 순원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청나라 황제 퇴위시키고 자기는 대총통이 된 거죠. 네,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해혁명에 대한 거 찾아보면요, 일단 일본 선지 크리스트교 영향을 받은 건 태평천국 운동이죠. 자 그리고 선교사 외국인도 공격한 건 이건 의화단 운동이고요. 서양 세력 무조건 배격하는 거. 3번 천조 천무제도 실시 주장한 것도 그 태평천국 운동이고요. 그냥 테러고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4번 강유회의 양치차후 등 주도 이것도 또 나오죠. 변법자강 운동 변이라고만 쓰겠습니다. 5번 청해 철도 구구의 조치가 배경이 되었다. 이거 아까 전에 한번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청나라가 많이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철도를 국유하려는 그런 조치를 했었고요. 역시 그런 것도 정부대에서 많이 반감을 일으키게 된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네, 철도 국유화 조치 신해혁명의 배경됐습니다. 답은 5번이고 11번 갑니다. 역시 또 이 신해혁명 중심으로 한 또 사건 순서네요. 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봤듯이 청왕조가 철도 국유화 조치를 발표한 거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먼저 우창에서 무장봉기가 먼저 일어났고 또 15개 성들이 독립을 선언했고요. 세 번째 그리고 아까 봤듯이 난징에서 중화민국이 수립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청나라 황제가 퇴위함으로써 청왕조가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리을, 니은, 디귿 기억이네요. 리을, 니은, 디귿 기억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2번은 1번으로 갑니다. 자, 노트에 필기된 기억부터 미음까지 좀 옳지 않은 것들인데요. 자, 메이지 유신에 대한 거네요. 배경은 일단 에도 막부 붕괴는 맞죠. 메이지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을 폐지하고 지방에 번을 설치했다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메이지 유신의 중요한 중앙 집권 정책 중에 하나가 폐번치현입니다. 폐번치현. 그러니까 막부가 있을 때는 지방 다이묘들 영주들이 다스리던 행정구역을 번이라고 했는데 그걸 폐지하고 직접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는 일종의 뭐 중국 같으면 군현제 같은 거죠. 군현제 그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을 설치해서 직접 중앙 집권적으로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지방 통치하는 제도 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폐번치현인데 거꾸로 됐네요. 네, 답은 1이 되겠습니다. 현을 폐지한 게 아니고 번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디귿 메이지 정부가 징병제 실시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사회는 신분제도 철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불평등 조약 개정, 즉 미일 화친 조약, 미일 수호 통상 조약에 불평등한 내용이 많아서 그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파견된 사절단이 있었죠.
이와쿠라 사절단이 있었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 하여튼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13번 바로 그 사절단 얘기가 나왔네요. 이 사진은 서양 열강에 파견된 일본의 사절단이다. 이들은 일본이 서양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재협상하고 서양 문물을 익혀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려고 하였다. 자, 아까 전에 봤던 이와쿠라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예. 대표자 이름이 이와쿠라기 때문에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자, 이거 답은 바로 1번이네요. 메이지 정부에 의해 가지고 파견됐습니다. 자, 2번 아편전쟁 당시 이건 뭐 중국 얘기니까 관련이 없고요. 3번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이다. 자, 이거 말하자면은 일단 강화도 조약 이후에 수신사, 그리고 또 일본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몰래 보낸 또 조사 시찰단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4번 강화도 조약 체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자, 이와쿠라 사절단은 강화도 조약 체결에 무슨 영향을 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5번 자유민권 운동 전개에 영향을 끼쳤다. 이것도 관계없는 얘기고요. 네, 일본에 대한 게 맞긴 맞죠. 14번 갑니다. 14번. 다음과 같이 전개된 전쟁에 대한 설명인데요. 물론 배경이 우리나라 주변이 배경이긴 한데 이렇게 연도를 보시면 뭐 봉천전투 1905년 그리고 뭐 위순 급습 이게 처음 럴 전쟁의 발단입니다. 1904년입니다. 2월달 뭐 위순 점령 다 1904년 5년 바로 이때죠. 그러면 이때가 또 여기 배경이 또 동해도 있고 랴오뚱반도 쪽입니다. 이렇게 배경이 나오고 연도가 이렇게 나와지면 이건 럴 전쟁이 되겠습니다. 럴 전쟁. 딱 여기 러시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러일 전쟁. 네, 1904년부터 5년 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의 결과 체결된 조약은요, 포츠모스 조약 딱 1번에 있네요. 청일 전쟁의 결과는 시모노세키 조약, 러일 전쟁의 결과는 포츠모스 조약. 포츠모스는 미국의 중재에 의해 가지고 체결된 조약이라서 포츠모스는 미국 지명 이름입니다. 2번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발발한 전쟁은요. 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동학군을 진압해달라고 청나라 군대 불러들였고 또 그때 일본 군대도 따라서 조선에 들어와서 결국 두 나라 사이에 청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즉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발발한 전쟁은 청일전쟁이고요. 그리고 3번 전쟁 중에 존왕양이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 존왕양이 운동은 아직 에도 막부가 남아있을 때 그 막부 타도 운동이 한창일 때 나왔던 구호가 존왕양입니다. 4번 일본이 타이완을 할양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청일전쟁 결과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지금 대만이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5번 자유민권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건데 이미 자유민권운동은 이미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1870년대 주로 일어났던 운동이었습니다. 네, 러일 전쟁과 관련이 없죠. 15번 갑니다. 네, 15번 일본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 순서 맞추는 겁니다. 러일 전쟁, 메이지 유신, 또 타이완 할양,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방금 전에 봤지만 타이완 할양은요 청일 전쟁 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가지고 일본이 타이완, 지금 대만 할양받았죠. 자, 그럼 순서는요. 일단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1858년입니다. 미일 화친 조약은 54년, 미일 수호 통상 조약 58년인데 하여튼 뭐 화친 조약이나 수호 통상 조약이건 간에 아직은 메이지 유신 전이고 아직 에도 막부 때입니다. 에도 막부 때. 자, 그럼 순서가요. 일단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 일어난 게 68년 두 번째, 그리고 타이완 할양받은 거 시모노세키 조약 1895년 세 번째, 럴 전쟁은 1904년 네 번째. 그러면 리을 니은 디귿 기억입니다. 리을 니은 디귿 기억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갑니다. 16번 1884년 바로 이해가 갑신년입니다. 갑신년. 김옥균 얘기 나오고 급신계합파 얘기 나오고 또 이 사람들이 모델로 한 사건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습니다. 즉 급진적으로 제도를 바꾸자는 개혁이죠. 결국 실패를 했죠.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서 실패했습니다. 그 후 위세의 간섭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청나라 간섭이 심해졌죠. 자, 결국 이 사건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한국사같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김옥균 급진개혁파 메이지 유신 모델로 했다. 갑신정변 1894년입니다.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에 대한제국 황제 고종의 연호가 광무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추진한 근대적 개혁 정책 이름을 광무개혁이라고 부르고요. 갑오 을미개혁 이름은요. 이거는 또 아까 전에 봤지만 청일전쟁하고 동학농민운동과 같이 맞물려 돌아갔던 1894년부터 95년 사이에 있었던 거고 특히 일본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개혁 작업이 추진됐습니다. 5번, 4번 대한제국 선포. 아까 얘기했지만 대한제국 선포가 된 다음에 광무개혁이 추진됐고요. 대한제국이 선포가 된 해는 1897년이고 5번 동학농민운동도요.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은 1894년입니다. 네, 17번 갑니다. 17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인데요. 1조
대한국, 자, 이게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나올 자리가 아니죠. 뭐 자주독립, 뭐 제국, 대한제국 얘기하는 거고, 특히 이 특징이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즉, 이 황제가 진짜 무한한 군권도 있고요, 또 법률 제정하는 권한도 있고, 반포하는 권한, 집행, 즉,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진다는 겁니다. 특히 외국과 이렇게 조약 체결 뭐 그런 권한도 있고, 전쟁 선포 권한도 있고, 황제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전제 군주 정임을 강조하는 거. 바로 답은 2번, 이거 대한국 국제에 대한 거, 황제의 절대적 권한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한국 국제. 네, 1번 선지. 입헌 군주제는요, 한때 그 독립협회가 입헌 군주제를 추진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그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해체가 됐고, 그 다음에 1899년에 이렇게 대한국 국제가 반포가 됐습니다. 네, 즉, 이 단원인 국민국가 건설 운동인데요. 이렇게 황제 절대적 권한을 강조한 이런 대한국 국제, 이 발표한 것만 가지고는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국가 건설,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그런 국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컨셉이죠. 그리고 3번 역시 국민 기본권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4번 이 법령의 근거에 별기군 설치. 자, 별기군은요 1881년에 설치된 신식군대입니다. 네, 신식군대. 자, 그래서 기억 나온다면 이 법령의 근거에서 설치된 군대 부서가 있으면 이거 원수부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부. 그래서 혹시나 어렵게 나올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5번 서재필 등 지식인 등과 개혁관료가 작성한 것은 이거는 독립협회에서 작성한 헌의 6조 그런 건데요. 상당히 디테일한 거라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다음 문제 갑니다. 그리고 굳이 뭐 이렇게 헌의 6조 이런 건 너무 어려운 개념이어서 그냥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18번 고난도 문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장한 운동입니다. 무릇 천하의 토지는 천하의 한 사람이 함께 경작해야 한다. 즉 토지 균분 얘기 나오면 뭐 더 볼 필요도 없이 태평천국 운동 얘기가 되겠습니다. 태평천국 운동. 특히 토지 균분 얘기하면은 또 천조 전무제도죠. 천조 전무제도. 자, 그러면 태평천국 운동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5번입니다. 만주족 타도하고 한족 부흥. 요거 네 글자로 말하자면은 멸만흥한이라고 했습니다. 멸만흥한. 자, 답 찾았고요. 1번 철도 국유화에 반대한 것이 배경이 된 거는 계속 나옵니다. 신해혁명의 배경이 됐죠. 자, 그리고 의회제 도입을 목표로 한 거는 일단 뭐 중국만 놓고 보자면은 또 변법 자강 운동이고 변이라고만 쓰겠습니다. 3번 일왕 중심의 새로운 정부를 세웠다. 이건 바로 메이지 유신이고, 자, 이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에는 좀 객관적인 용어로 천왕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일왕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서양의 근대문물 수용 주장했다. 일단 중국만 놓고 보자면 양무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번 갑니다. 19번 다음 조치를 취했던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짐 이를 개탄스럽게 여겨 이 새로 번을 없애고 현을 삼았습니다. 즉 폐번 치현 조치. 메이지 정부가 추진한 중앙 집권적인 지방제도 폐번 치현입니다. 번, 현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답 찾아보겠습니다. 결국 메이지 정부에 대한 얘기네요. 메이지 정부. 그럼 답은 메이지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 1번 나왔네요. 신분제도 폐지했다. 네. 막부 때는 이른바 사무라이라고 하는 무사들 신분이 상당히 높았고 여러 가지 신분 차등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메이지 정부 때는 이런 신분제도 폐지를 했고요. 네, 뭐 용어로 말하자면 3인 평등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 네, 2번 대한국 국제는요, 대한제국 말 그대로 대한제국이 반포한 거 아까 전에 봤습니다. 17번 문제에 나왔죠. 네, 그다음에 열강과 신축조약 체결한 정부는 청나라 정부고요. 4번 미국과 화친조약을 체결한 건 아직 에도 막부 때죠. 에도 막부 때. 1854년. 그리고 순원을 임시 대총독에 추대했다. 이거는 이제 난징에 세워진 중화민국 정부입니다. 난징에서의 중화민국 정부. 근데 나중에 이 순원이 그 위안스카이한테 대총통 자리를 넘겼죠. 네, 서술형 문제 가겠습니다. 네, 먼저 20번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1차 아편전쟁 결과 청원 영국과 난징조약 체결했죠. 난징조약 체결하고 한국 개방했습니다. 상하이 등 5개 한국 개항했고요. 미국이 페리함대 앞세워서 무력주의 벌이자 일본 에도 막부는 이에 굴복하여 2개 조약 연달아 체결했습니다. 미일 화친조약, 그다음에 또 미일 수호통상조약. 네, 그냥 간단히만 쓰겠습니다. 수호통상. 자, 조약 명칭 썼고요. 지금 두 번째 문제, 그 가조약하고 나다조약 함께 묶어가지고 공통점 3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네, 이게 조약들의 공통점, 뭐 차이점 이거 묻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요 난징 조약을 한 덩어리로 하고 미일 화친조약, 수호 통상조약을 한 덩어리로 해서 그렇게 공통점 묻는다면은 한국 개방 개항하고 또 영사재판권 취해법권이라고도 하죠. 또 협정관세 체결, 협정관세 규정 이렇게 3가지 찾으면 되겠습니다. 21번 갑니다. 네, 다음 운동이 추구한 정치 체제입니다. 일단 강유행이 나왔고요. 또 러시아 표트르 대제 본받자, 그 다음에 또 메이지 유신 본받자, 바로
변법정한 운동이죠. 네, 이렇게 입헌 군주제와 의회제 도입 추구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갑니다. 네, 22번 일본 제국 헌법 제정의 배경 이렇게 자유민권 운동과 관련돼 써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